2021년 7월 14일 내 삼촌의 새 통소 시작합니다. 세상을 통해보는 소식, 이야기, 장소의 의미로 기존 뉴스와 차별화된 이야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주 금 2번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에서 읽은 이야기. 삼성전자 주가가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7만원대로 내려앉았네요. 이 현상은 삼성전자는 항상 성장하고 최고의 실적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 실적 발표로는 시장에서 반등의 기미를 자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빅뉴스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는데요. 주가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템리스 고객사의 추가 확보나 인수합병 추진과 같은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올 하반기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국민주 삼성전자는 역전, 불패의 신화로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뉴스원에서 읽은 이야기. 채권 전문가 100명 중 89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5일 7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 금리 인상 전망 응답이 2%에서 11%로 늘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제4차 대유행으로 금리 인상의 시계를 늦춘 느낌입니다. 이코노미 조선에서 읽은 이야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27년 만에 CEO 사임하고 현재 세계 클라우드 1위인 AWS 만든 앤디 제시가 새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이조스의 그림자로 불리는 앤디 제시는 미국 하버드대 학부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1997년 아마존에 입사해 마케팅 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마존 뮤직 사업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앞장섰는데요. 특히 근 아마존의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2003년 만든 주역이라는군요. 앞으로 클라우드 관련 IT 사업이 더 크게 아마존 왕국에서 자리 잡게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경제, IT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국제 소식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 11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일주일째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0을 넘어 우려가 큰 상황이네요. 한편 페루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람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바이러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지난 5년간 남중국 해의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때로다니며 막대한 양의 인분과 오폐수를 쏟아내 이 지역의 산호초와 어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의 대번식을 초래했다고 미 위성사진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가 12일 밝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미국의 시뮬레리티 사 대표인 리즈더는 이날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위성사진을 비교하며 중국 어선들이 때로 정박하며 쏟아내는 오물로 인해 이 지역 생태계가 회복 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점점 더 민폐국가가 되어가는군요. 세 번째 소식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디지털 온도계가 지난 토요일 사상 최고 기록인 화씨 135도, 섭씨 57도를 기록하자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줄을 잇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최고 기온도 47.2도까지 오르며 80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불까지 잇따르면서 미 서부 지역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산불로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네바다주 경계 지역에서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이상 기온이 심상치 않네요. 지금까지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는 이번 주도 시끌시끌하겠죠. 첫 번째 알게 된 것. 수산업자 사건. 포항 출신 사기꾼이 본인을 오징어 수산업자라고 속여 수백억 원대의 사기를 친 사건이 조용히 회자 중.
언론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지금 여의도는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리스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를 뒤집어 엎은 거니 결국 이준석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듯. 지난번 여가부,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오면서 국힘당을 곤혹스럽게 한 후로 벌써 두 번째 사고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준석 대표의 위상이 말이 아닌 상황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 윤석열 제껴. 현재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 있다고 하는데 다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이낙연 전 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 대결이 흥미진진합니다.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소식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시행된 첫날 여러 건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1억 원 가까운 유족급여를 타간 생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법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친모는 친부에게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날로 돈을 받아먹으려다가 7,700만 원을 토하게 생긴 상황. 이게 바로 해피엔딩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올림픽을 코앞에 둔 일본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게 유네스코 조사 결과 공식 확인된 겁니다.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안일한 역사 왜곡이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세 번째 소식은 추가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3일 하루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후 6시 기준으로 1,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또다시 역대 가장 많은 환자 숫자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걱정은 수도권뿐 아니라 이제는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네요. 지금까지 사회 이야기였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 전해드렸습니다.